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오전 국감에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에서 참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상조 위원장 1년을 사실상 결선하는 것이 우리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지적하고자 하는데, 먼저 전속 고발권 폐지 관련해가 우리 공정거래 부위원장님께 한번 입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속 고발권 중에 경성 단합만 이제 전속 고발권을 폐지한다는데, 실제로 보도 자료 보면은 90% 넘는 단합 사건의 90% 넘는 게 다 그 경성 단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예, 보도 자료 그렇게 돼 있던데. 건수나 아니면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따지면 맞습니다. 이제 90% 되는데, 근데 이렇게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81년에 출범한 이후에 이제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래도 이제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온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이 전속 고발권인데, 이거를 폐지시키는 것은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 자체를 거의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직원들이 대외적으로 말은 못하지만은 굉장히 반대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이것이 어떤 일부 변호사들이나 또 일부 이념 편향적인 시민단체의 지극한 어떤 요구에 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이게 이제 기업 간에 전속 고발권이 폐지되면은 사실상 민사나 상사 분쟁에 검찰,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되고, 또 모두 다가 이 경성단합이라 하지만 실제로 단합 사건의 90% 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고소 고발이 일상화될 겁니다. 그래 되면은 경영 외적 비용의 증가와 경영의 불확실성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님 좀 더 답 좀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이 전속 고발권이 폐지되면은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 19조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 지침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지침을 보면은 공정거래행위 심사 기준에 시장의 구조, 거래 형태, 경쟁 상황을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만약에 검찰, 경찰이 아무나 누구 없이 다 고소 고발하게 해놔놓으면은 이것이 과연 시장 구조나 지배 형태나 시장 획정 같은 걸 과연 검찰,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완전 일반 옛날에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 상황으로 모든 것을 되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 부위원장님은 30년 넘게 공정거래 업무만 출발한 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를 답변 드리고 부족한 거는 위원장님께 또 더 답변 하실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부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그러니까 2018년 금년 5월 정도에 법무부 차관하고 합의해서 경성담합 폐지하자, 이렇게 합의했고, 그게 저도 그동안의 어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운영이 좀 그러니까 고발을 제대로 안 해가고 과소 집행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특히 이제 거기에 취업 문제 이런 게 개입되니까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할 때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 고발이 빈번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에서 경성담합 폐지하자, 이거에 저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거였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구조, 경제 분석 이런 게 좀 문제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공정위가 과소 고발이다 그러면은 검찰은 또 과잉 집행이 또 저는 문제되고, 저도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검찰권 행사의 어떤 조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방지 대책이 확실히 만들어진 다음에 더 폐지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생각 좀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전속 고발권이 현행 제도에서 폐지됐을 때는 고소 고발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검찰의 어떤 과잉 집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지적한 걸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지적 사항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건데, 이건 우리 위원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재벌 정권을 떠나가지고 재벌에 대해서는 순환 출자고자보다는 지주회사 체제를 지지하고 장려한 건 맞죠. 어느 뭐 정권 할 것 없이. 지난 20년 일반적으로 동안은, 예. 20년 동안. 예. 근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은 지주회사 요건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그죠?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 높이기로. 그러니까 대폭. 신규, 예. 예, 신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그 요건을 20% 상장 비상장 구분 없이 20% 일어나고 그다음 이들 기업이 50% 초과한 자회사에 대해서 포함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 됐을 때 지금 현재 모든 지주회사들은 몽땅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현재. 예. 뭐 그래 되고 또 자회사를 전부 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으로 하면은 230개에서 607개로 늘어나는 것도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 중요한 차이는 이제까지의 그 지주회사, 지주와 그 자회사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규제를 안 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했을 때 이게 모든 것을 다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거, 그런 건 맞죠? 네. 그 규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 예. 그렇게 되면은 저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다. 저 위원장님, 제가 더 안 할 테니까 3분 제대로 좀 쓰게 해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까지의 정권을 떠나가지고 큰 방향인 지주회사를, 장려했는 거를 그 방향을 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20% 그 지주회사를 하라 해놔놓고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이게 저거 하게 되면은 그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넣어버리면 그럼 재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 하나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 하면은 모든 재벌회사는 전부 다 사익 편취 대상에 규제가 되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그냥 그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두 번째 지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하나 지적을 하면은 사익 편취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일감 몰아주기. 굉장히 그 이름 자체도 굉장히 나쁜 걸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나느냐. 상속세가 상속세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인데 재벌 회사들 몽땅 50%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경영권을 넘겨주면 다시 가산세 30% 붙죠.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그 상속세는 실제로 최고 세율이 65%입니다. 거의 100% 재벌 회사들은 다 해당되면, 그러면 기업 경영권을 완전히 국가가 합법적으로 탈취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거를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좋게 하면 우회하고 나쁘게 하면 탈법으로 하는 방법이 이 일감 몰아주기 방법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현실적인 이유는 다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 공정거래법을 상속세법이나 이런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는 하지 않고 이 공정거래법만 덜렁 바꾼다는 것은 앞에 그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나 또 사익 편취에 대해서 강화한다거나 자회사에 대해서도 사익 편취 대상으로 한다는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공정거래법은 완전히 그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기업들한테 완전 죽으라고 아예 그냥 찬물을 끓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답변을 요약해 주시면은 전속 고발권에 대해서 아까 뭐 특별히 할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이 방향성에 있어 가지고 자회사 체제로, 그러니까 지주회사 체제를 거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 그럼 세 번째로는 이 사실 상속세법은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익 편취를 계율화된 것조차도 한다라는 거는 이 국민들이 잘 몰라 그렇지, 아마 이걸 제대로 알고 나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나라 그 재벌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그 틀을 바꾸는 이런 큰 일을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지금 이제 은근슬쩍 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토의와 논의 이런 것이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짤막하게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명심하겠고요. 전속고발권, 사실은 공정거래법에서 다루고 있는 시진함용이나 기업결합, 담합,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서 다른 것은 다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심지어는 형벌조항을 폐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담합 중에서 경성 담합에 대해서만 풀겠다라고 합의가 된 거고요. 더 나가서 검찰과 공정위가 중복 경쟁 수사 조사를 한다면 이거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밀한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 갈 생각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제도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20년 동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했던 측면인데 앞으로는 지주회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조직 형태를 택하든 그거는 기업들의 선택이지만 그룹의 조직 형태 간에 그렇게 큰 어떤 규제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방향 쪽으로 우리의 어떤 정책 기조를 바꿔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익 편취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알지만 이 사익 편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경영권을 승계하는 차원을 넘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 전체의 경쟁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한 제도 개선과 엄정한 집행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려하시는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입법 예고 전이나 후에나 지금 계속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도 저희들이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해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